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연일 1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기관 단체 연수와 교육 등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도 교육청과 일부 산하 기관들이 자체 연수를 강행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지역 한 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일선학교 학부모의 대표들이 비대면 회의 방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학부모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는 곳을 찾아 온라인 회의 등 비대면 회의 방안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과 일부 산하기관들이 최근 자체 연수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도교육청 고위직 간부와 일선 초중고 교장 등 22명이 최근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주도 연수를 떠나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군산과 익산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던 시기에 익산교육지원청이 공립유초중학교 행정실장 등 50여 명이 참여하는 연수를 실시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학교장 연수라는 시국에 맞지 않은 도교육청의 행보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질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여일 남짓 지난 후 집합 연수를 또다시 진행했다는 것은 교육청 협조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북도의원들은 전북도교육청이 이미 편성해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연수를 강행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비난도 높아지고 있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산하기관의 연수 등 행사는 자율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송년회나 간담회, 연찬회, 만찬회 또는 워크숍 이런 것들을 꼭 필요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엄수하면서 하고 웬만하면 취소나 연기하라 이런 내용들이 안내가 된 적이 있어요. 계획된 연수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코로나19 여파가 심각한 상황 속에 일정을 강행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는 상황. 비대면 학부모 회의를 권장하면서도 자체 연수는 강행하는 전북도교육청의 이중적 행정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모금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희망 나눔 캠페인이 전북 지역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목표 금액이 줄었는데요. 코로나19로 비대면이 강조되면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해졌습니다. 이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랑의 온도탑이 전북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번 모금은 코로나19 상황 속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모금 시작 22년 만에 목표 금액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78억 1,800만 원이었던 목표액은 올해는 63억 원으로 18% 정도 줄었습니다.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수은주가 100도까지 올라가는데 사랑의 온도탑은 1999년 첫 캠페인 시작 이후 21년 연속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모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모금 방식이 다양하게 바뀌었습니다. 모금회에서 배포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는 모바일 기부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이외에도 각 지역 은-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자동 응답 시스템 등을 이용해 사랑 나눔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 어려운 이웃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북 도민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주시면 더 어려운 이웃들이 올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사랑의 열매와 함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의 전액 지원되는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남원 서남대는 지난 2018년 폐교 후 수년째 청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산 절차는 지지부진한 데다 새로운 대안도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인근 상가와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폐교가 결정된 남원 서남대 교정입니다. 폐교 후 3년이 지난 옛 서남대 교정에는 잡초만 무성한 채 을씨년스러운 모습만 남아있습니다. 서남대학교 폐교 이후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사라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교정은 물론 주변 상가들까지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8만여 명의 작은 도시에서 종합대학이 폐교됨에 따라 주변 지역 경제는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지금 뭐 옛날에 뭐 상가가 활성화될 때는 막 많이 됐었는데 지금 뭐 몰라요. 그게 뭐 10분의 1이나 있었던 걸 해. 옛날에 뭐 슈퍼가 막 9개, 10개 있었는데 지금 하나 있고 그래 지금 별로 행정에서 뭐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우리 일치 이 서남대학교에 대해서. 서남대 부지를 활용해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최종 부지는 남원의료원 옆으로 선정됐습니다. 서남대 주변 상인들은 월세를 낮추는 등 안간힘을 써보지만 상권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상가가 어디 있는가 봐봐요. 원룸도 하고 계세요? 예, 원룸도 제가 지금 여기 살고 있었는데 이거 진짜 싸게 내가요. 한 달 10만 원 받아요. 저렇게 다 해놓고 세탁기, 에어컨, 인터넷 유선 다 해놓고도. 그거 공실이 많죠. 얼마나 그런 다 내면서 서남학원 청산위원회는 인수자를 찾지 못한 채 서남대 부지 1차 처분 기간이 지난 8월 만료되면서 새로운 청산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산 절차는 교육부의 허가를 맡아서 진행을 하는 작업이고 저희가 맡았던 기간이 올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다시 재신청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남원시는 서남대 청산 절차가 완료된 이후 활용안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북도 의회 차원에서 청산 절차 완료 후 국제농업대학을 유치하는 안을 용역을 통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코이카 같은 데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의 일환으로 그 국제농업대학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용역비를 지금 일단 예산을 일부 세웠는데 그 용역계획서에 따라서 조금 지역 여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뭐 앞으로 해야 될 게 많은데 이제 뭐 아직 첫 삽을 지금 뜨려고 하는 준비 단계죠. 서남대 인근 주민들은 폐교대학 부지를 남원시에서 매입해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안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설립자 교비 횡령 등으로 재정난을 겪다가 결국 문을 닫은 서남대.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바로 고창입니다. 고창 갯벌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도 노리고 있는데요. 이런 갯벌 생태계를 복원하면서 관광 자원화하는 대변신이 유서 깊은 고창의 천일염전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간척지로 만들어진 땅에 천일염전이 들어선 지 70여 년. 전통 방식으로 소금꽃을 피웠던 수백 명의 염전 농민 가운데 이제 16명만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그동안 염전 땅을 빌려 천일염을 수확해온 농민들은 2해 전쯤 한 태양광 업체로 땅 주인이 바뀌면서 생활 터전이 사라질까 불안에 떨기도 했습니다. 임대를 줬어요. 태양광 사업 온다고 했어요. 한 4, 5년 됐을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서 도에서 허가까지 다 나왔는데. 그러나 고창군이 개발 행위 제한에 나서 태양광 시설 설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또 이 일대 염전터를 사들이기로 했는데 무려 축구장 280개가 넘는 200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이미 국토부, 전북도와 함께 개발 계획을 세운 고창군은 올해 350억 원을 들여 일부 염전터를 사들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부 소금 창고와 염전은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섰는데요. 고창군은 남은 염전 농민들이 계속 천일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소금 관련 6차 산업화도 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천일염을 생산하는 1차 산업에 머물지 않고 가공 제품을 만들거나 체험 등을 더한 6차 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각오입니다. 또 생태적으로 복원이 필요한 염전터는 갯벌로 복원할 방침입니다. 색다른 생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갯벌 세계유산센터도 짓고 생태공원 등도 만들 계획입니다. 세계 자연유산센터를 일단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요. 2단계 사업으로는 염전 부지를 활용해서 염전 6차 산업센터를 먼저 2단계 갑니다. 그다음 3단계는 일단 주 생물을 복원할 폐염전 부지를 복원하고 생물들이 살 수 있는 다양성이 확보되는 공간으로. 고창군은 앞으로 2년 안에 전체 부지를 매입하는 한편 사실상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게 관리계획 변경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 천일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갯벌 생태계를 복원하고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이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고창군은 올 한 해 지역 특산품을 기반으로 한 농생명 식품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지역 농산품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해낸다는 목표인데요. 이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식초 문화 도시를 선포한 고창군. 이탈리아와 중국, 일본에 뒤지지 않는 세계 4대 식초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먼저 식초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전북대와 국립농업과학원 등과 함께 지난 6월부터 식초 상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미 개발된 복분자와 보리 등 지역 농산물을 재료로 한 식초 상품과 같이 고창군만의 특화 상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누구나 식초를 만들고 마실 수 있게 식초 마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심원면에 주민 모두가 식초를 만들고 외지인이 자주 와 식초를 즐길 수 있는 첫 번째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식초마을은 건강을 테마로 이렇게 숲속 한적한 곳에 만들었기 때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분들이 이 주변 바로 5분 거리에서 관광을 즐기고 여기 와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고 싶어요. 지난해 유치권 문제가 해결된 고창 일반산업단지. 고창군은 지역 농산물을 가공해 상품화시킬 수 있는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입주 계약과 투자 협약을 맺은 기업은 5곳으로 투자 규모만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농수축산업, 농생명산업으로 가려면 식품기업 위주로 가는 것이 고용도 늘리고 지역경제 연관 효과도 커진다. 그런 판단에서 지금 야심차게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식초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유치에 나선 고창군이 농생명 식품 산업으로 발전을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예산이 최근 2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나 시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행사 개최지인 부안군도 잼버리 전담 조직을 갖추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자칫 들러리 역할에 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4일 천일 앞으로 다가온 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계 잼버리가 열리는 부안의 새만금 관문에서 치러졌습니다. 이 행사에 부안군이 들인 예산은 2천여만 원. 그런데 전북도가 낸 A4 용지 2장 분량의 행사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부안군에 대한 언급은 군수와 댄스팀 단 2마디뿐입니다. 부안군은 올해도 세계 잼버리를 알리기 위한 예산만 수억 원을 들였는데 홍보 효과는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산 정도 가면 우리 잼버리 광고 탑이 있어요. 거기에 부안군에서 한다는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소외를 받고 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에서는 새만금 잼버리라고 하고요.
우리 부안군에서는 부안 새만금 잼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잼버리 대회 개최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경관 쉼터가 지어질 부안의 잼버리 공원입니다. 이 일대에는 축구장 1개가 넘는 8,300여 제곱미터 면적의 잼버리 경관 쉼터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눈에 띕니다. 그 옆으로는 보시다시피 한국 스카우트 연맹, 전라북도가 새겨져 있지만 개최지인 부안군은 없습니다. 전체 사업비 32억 원 가운데 국비와 도비가 각각 3억 원, 나머지 26억 원가량은 모두 군민 혈세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전북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제 행사라고는 하지만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잼버리 경관쉼터 조성사업 해가지고 우리 군비가 26억이 들어가고 도비가 3억이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면서 총 사업비를 32억으로 확정을 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정부는 최근 세계 잼버리 전체 사업비를 846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원래 예산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대집회장 조성 등 행사 관련 기반 시설 마련과 운영 준비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비 부담이 50%로 줄긴 했지만 도나 시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구촌 청소년 축제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개최지인 부안군이 들러리 역할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사업 전반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전북 지역 5대 강력범죄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올해 11월까지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13,7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14,100여 건보다 2%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밤 9시 이후 음식을 판 전북 지역 매장 3곳에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오후 9시 이후에 매장 안에서 음식을 판 일반 음식점 3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 지역은 지난달 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돼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들 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JB금융그룹이 정읍에 조성하는 연수원 착공식이 내장산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사업비 500억 원이 투입되는 JB연수원은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의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연수원은 직원과 가족들이 사용하며 지역 특산품 소비와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JB연수원은 오는 2022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전화 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조직에 보내 피해자 돈을 가로채기 위해 경찰에 허위 분실 신고를 했다가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33살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경찰서를 방문해 현금 2천여만 원을 잃어버렸다면서 분실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분실 장소와 현금 출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A씨 휴대전화 대화 기록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령을 받은 내용을 적발하고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